해볼까요, 그럼 우리?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같이 강의할 영상은 여기 지구과학 1 파트의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수업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하나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암흑에너지, 암흑물질에 대한 파트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이용하면 우리가 우주의 미래도 결정할 수 있고요. 다시 얘기하면 닫힌 우주냐, 평탄한 우주냐, 열린 우주냐, 또는 가속 팽창 우주냐, 감속 팽창 우주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게 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를 이용해서 우주의 구성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주는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그리고 보통물질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하면 우리가 닫힌 우주냐, 평탄한 우주냐, 열린 우주냐, 요거를 나누는 기준은요, 우주 밀도와 임계 밀도라는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우주 밀도와 임계 밀도. 요게 이제 우주의 미래에서 닫힌 우주냐, 평탄한 우주냐, 열린 우주냐,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되고요.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우주냐, 또는 감속 팽창하는 우주냐라고 나눌 때는요, 그 기준은요, 중력하고 청력이 그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수업하면서 요 우주 밀도나 임계 밀도에 대한 얘기도 같이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우주가 현재 가속 팽창 우주인지 감속 팽창 우주인지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암흑물질, 보통물질 말고 암흑에너지까지 존재하는데, 보통물질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원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다 보통물질이고요. 암흑자가 써 있는 건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고, 측정은 잘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에너지나 물질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겠죠. 그래서 암흑물질은 이렇게 전자기파인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고요. 하지만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어서 질량을 가지게 됐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도 좀 이따 같이 보고요. 그리고 암흑에너지는 우주 공간에서 청력으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아까 가속 팽창 우주냐, 감속 팽창 우주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현재 우주 자체에서 암흑에너지의 비율이 약 70%거든요. 그러면은 암흑에너지가 많다는 얘기는 청력이 우주 공간에 많이 작용하니까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단어 뜻 잘 여러분들이 챙겨놓고 계셨다가 이제 수업 하나하나 하면서 기출문제 같이 풀면서 원리를 한번 터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는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현재 우주의 구성에 대한 얘기예요. 자, 현재 우주는요. 지금 암흑에너지, 그리고 암흑물질, 그리고 보통물질,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물질과 에너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통물질은 빛과 상호작용을 하는 거고,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질량을 가진 물질들 사이에서는 서로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물질이든 암흑물질이든 물질이라는 단어가 써 있을 때 둘 다 중력의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통물질은 아까 빛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이 가능한 거고,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는 우리가 관측을 못하기 때문에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암흑에너지는 정의 자체가 청력으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우리 친구들이 표시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주의 구성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좀 플러스 시키면 이게 68.3%지만 조금 암기를 쉽게 하려고 여러분들 70%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암흑 물질 자체는 약 25%, 그 다음에 보통 물질 자체는 5%,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하시면 좀 암기하기도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번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보통 물질을 가지고 우주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우주는 지금 열린 우주일 수도 있고 평탄한 우주일 수도 있고 닫힌 우주일 수도 있는데, 이런 우주를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은 우주 밀도와 임계 밀도예요. 이 세 가지 우주는 우주 밀도와 임계 밀도의 부등호 관계로 정의가 되는 거고요. 우주가 가속 팽창 우주냐 또는 감속 팽창 우주냐를 얘기할 때는요, 이렇게 물질과 에너지의 비율로 확인하는 거예요. 중력과 청력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해보면은요, 현재 우리 우주는 왼쪽에 있는 요 그림처럼 에너지의 비율이 70%이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우주는 가속 팽창 우주입니다. 프리드만 시대에는요, 에너지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러면 청력을 몰랐기 때문에 우주에 물질만 있는지 알았으니까 프리드만은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감속 팽창 우주라고 생각을 했고, 현재는 에너지 비율이 70%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속 팽창 우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새 우주 중에서 현재 우주는 어떤 우주냐? 정답은 평탄한 우주입니다. 평탄한 우주인 이유는요, 우주 밀도와 임계 밀도를 비교했을 때 그 수치가 같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임계 밀도가 뭐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임계 밀도의 정의는 우주 물질에 의한 중력과 잡아당기는 힘과 그 다음에 우주 팽창하는 힘이 같을 때 수학적인 밀도로서 우리가 기준 밀도로 정해요. 그러니까 임계 밀도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이게 기준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열린 우주는요, 기준값이 우주 밀도보다 지금 큰 상태잖아요. 그럴 땐 열린 우주라고 부르는 거고, 기준값과 우주 밀도가 같을 때는 평탄 우주, 그리고 우주 밀도가 기준값보다 클 때는 닫힌 우주, 이렇게 하는 건데,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현재는 임계 밀도 수치와 우주 밀도 수치가 같아서 평탄 우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린 우주, 평탄 우주, 임계, 닫힌 우주를 요 밀도 값으로 정의를 내리는 방법을 지금부터 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닫힌 우주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암흑 물질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암흑 물질이 존재하는 걸 어떻게 확인했느냐? 바로 여기 있는 요 회전 속도, 우주에서 그 물질의 회전 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암흑 물질을 찾아냈어요.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 거냐 하면은요, 일단 물체가 회전할 때는요, 강체 회전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케플러 회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강체 회전이라고 하는 건 레코드판처럼 이렇게 질량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동일하게 균일하게 쫙 확인이 되어져 있고요. 케플러 회전은 질량이 중심에 딱 모든 질량이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좀 질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질량이 다 분포되어 있고, 케플러 회전을 얘기할 땐 중심부의 질량이 큰 거예요. 이렇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을 때는요, 중심부와 바깥쪽이 한 바퀴 도는 회전 주기가 같기 때문에 바깥으로 갈수록 회전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강체 회전을 하게 되면 중심에서 멀어진 쪽이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케플러 회전을 하게 되면은요, 요 중심의 모든 물질이 밀집이 돼 있어서 중심부가 회전 속도가 제일 빠르고요. 그리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가 느려지는 게 케플러 회전이에요. 그럼 이 우주는 당연히 강체 회전이 아니라 케플러 회전이겠죠.
그럼 우주가 케플러 회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주에서 중심, 은하의 중심에서부터 멀어지면 당연히 그 중심의 회전 속도가 제일 빠르고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가 느려지는 게 상식적인 케플러 수준에 대한 답이 돼요. 그러면 이게 예측된 회전 속도인데 실제 관측하게 되면 회전 속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깥쪽도 회전 속도가 빠르고 안쪽도 회전 속도가 빨라요. 그렇다는 얘기는 바깥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이 적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물질이 또 존재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 관측된 회전 속도의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암흑 물질을 찾아낸 거고요. 실제 관측된 회전 속도와 우리가 계산으로 예측한 회전 속도의 이 차이만큼이 암흑 물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작으면 거기는 암흑 물질이 적다는 얘기인 거고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 부분은 암흑 물질이 많다고 우리가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해석하실 때 여기 있는 관측 회전 속도와 그 다음에 예측된 회전 속도의 차이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좀 잘 해주시면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 다시 말하면 빛과 상호작용은 하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 물질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암흑 물질이라고 예견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부분은 원래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조금 처음 듣는 단어들이 많고 여러분들이 좀 상상 속에서 논리적으로 해결하기가 좀 힘들어서 몇 번 반복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 지금 배웠던 그 부분이 어떻게 수능에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자, 21년도 우리 지구과학 1번 3월 20번 문제인데요. 어렵진 않아요, 문제 자체가. 우리가 배우고 외웠던 걸 그대로 해석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가는 암흑물질, 보통물질, 암흑에너지를 지금 나타낸 건데 가장 많은 양을 암흑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많은 게 암흑물질, 제일 적은 걸 보통물질이라고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나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21년도 3월 20번 문제 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저희 그 학원에서 지금 회사에서 교재를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재는 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모든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에 대한 그런 것도 같이 이제 플러스가 되어 있어서 나중에 교재 출판되면 좀 가격이 비싸진 않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사서 유튜브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나번은요, A하고 B가 지금 각각 관측 가능한 물질만을 고려한 추정값과 실제 관측값 중에 하나래죠. 그럼 실제 관측값은 당연히 A일 거고요. 추정한 값은 B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케플러 회전을 하기 때문에 중심부가 속력이 빠르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갈수록 속력이 느릴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는 바깥쪽도 속력이 빠른 걸로 봐서는 바깥쪽에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이 있구나. 그래서 이 그래프의 차이가 암흑 물질이라고 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시면 여러분들 보기는 전부 다 여기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것들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음번 내용은 이게 뭔가 굉장히 많죠. 예, 뭔가 양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독습을 하시는 의미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프리드만의 우주의 크기에 대한 얘기인데 또는 프리드만의 우주의 미래인데 프리드만이라는 과학자가 있던 그 시대에는요. 암흑 에너지가 고려되지 않았어요. 그냥 물질만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암흑 에너지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는 청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력과 청력을 기준으로 우리가 나눌 때는 가속 팽창 우주냐 감속 팽창 우주냐로 나누겠죠. 하지만 프리드만 시대에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청력이 없다고 했었죠. 그럼 중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우주가 점점 커지긴 하는데 그 중력 때문에 속력이 줄어드는
감속 팽창 우주다라고 하는 게 프리드만의 우주예요. 하지만 현재는 가속 팽창 우주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주 밀도와 임계 밀도를 가지고 우리가 열린 우주인지 평탄한 우주인지 닫힌 우주인지 구분하라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열린, 평탄, 닫힌 우주는요, 프리드만 시대의 우주거든요. 지금 현재는 가속 팽창 우주니까 이제 계속 영원히 팽창하는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세 개의 우주는 우주 밀도와 임계 밀도를 기준값으로 확인하는 건데, 이 우주 밀도와 임계 밀도는요, 이렇게 밀도 변수라는 하나의 값으로 대치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밀도 변수 이렇게 말발굽처럼 생긴 기호를 우리가 오메가라고 부르고요. 이 밀도 변수 오메가는 임계 밀도분의 우주의 밀도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밀도는 물질 밀도와 암흑 에너지 밀도를 다 합한 게 우주 밀도예요. 그런데 프리드만 시대에는 암흑 에너지가 없었다고 했으니까 이거 제끼고요. 그냥 물질 밀도만 생각하는 걸 우주 밀도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 영상 끝난 다음에 남기니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듣고 이해 안 되면 계속 반복해서 2배속으로 좀 들으시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열린 우주가 될 때는요, 임계 밀도가 우주 밀도보다 크대요. 근데 임계 밀도 아까 기준값이라고 했죠. 그럼 기준값이 우주 밀도보다 크다는 얘기는 우주 밀도가 작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대의 물질 밀도가 작다는 얘기는 중력의 힘이 작다는 얘기겠죠. 그럼 계속 팽창을 할 거니까 열린 우주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평탄 우주는요, 우주 밀도와 임계 밀도가 같을 때예요. 그럼 기준값과 똑같은 얘기는 기준값과 물질 밀도 값이 같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임계 밀도의 정의 자체가 그 물질에 의한 중력의 힘과 팽창하려는 힘이 비길 때, 같을 때의 밀도이기 때문에 이땐 우주가 평탄한 우주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닫힌 우주는 우주 밀도가 임계 밀도 값보다 클 때죠. 그러면 우주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결국 중력이 더 세게 작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팽창하다가 다시 우주가 닫힌다는 닫힌 우주가 되는 것이 요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닫힌 우주를 해석하는 방법이 됩니다. 좀 밀도 변수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나와서 우리 친구들이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반복해서 계속 하시면은 누구든지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번 내용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번 내용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암흑 에너지 밀도를 고려하지 않았던 시대니까 프리드만의 우주의 크기가 되고 이렇게 열린 우주, 평탄한 우주, 닫힌 우주로 나누면서 여기 밀도 변수가 1보다 작다, 또 밀도 변수가 1이다, 또는 밀도 변수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 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표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 표하고 좀 이 숫자를 확인하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밀도 변수에다가 요 숫자, 요 글자, 임계 밀도분의 우주 밀도라는 걸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예, 밀도 변수가 1이면 평탄한 우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 교재나 이제 이런 참고서들 보면은요, 이런 우주의 곡률에 대한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3차원 공간에서 이제 어떤 물질들이 모여서 뭔가를 만든다, 또는 이제 우주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 3차원 공간에서 만들 수 있는 경우는 9밖에 없어요. 예. 그럼 이렇게 이제 원으로 만들어졌을 때 내가 얘를 피자 모양의 파이로 이렇게 잘랐을 때 평탄 우주는요, 피자 모양으로 자르게 되면은 우주가 평탄하기 때문에 요 가운데부터 바깥쪽으로 갈수록 일정한 비율로 똑같이 이렇게 커지는 게 평탄한 우주예요. 그 다음에 닫힌 우주는요, 얘를 피자 모양으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요, 얘가 지금 우주 자체가 구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닫혀버리게 되니까 이 피자 모양으로 잘랐을 때 중심에서부터 바깥으로 갈수록 이렇게 크기가 점점점 줄어들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그게 요 닫힌 우주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열린 우주는 지금 똑같이 잘랐을 때 중심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크기가 이렇게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그걸 우리가 열린 우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우주의 곡률에 대한 얘기도 지금 여러분들 가나다로 선생님이 간편하게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그려놔가지고 예제로 확인하시면은 암기하기가 좀 쉽겠죠. 자, 그 다음 시험 문제 이제 거의 90% 등장하는 그래프죠. 예. 자, 해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가로축이 시간이고요. 세로축이 밀도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시간에 따라서 밀도가 이렇게 변하는데 A, B, C가 지금 뭔지 모를 때 얘네가 우주의 구성물질 중에 뭔지 찾고 싶으면 먼저 현재를 딱 찍으셔야 돼요. 현재를 찍었을 때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암흑 에너지인 거예요. 아까 75%라고 했었죠. 그 다음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암흑 물질이에요. 25%라고 했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비율이 제일 적은 게 보통 물질이에요. 5%. 이렇게 현재를 찍고 먼저 얘가 암흑 에너지, 그 다음에 요 실선이 암흑 물질, 요 점선이 보통 물질.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보통 물질이나 암흑 물질은요. 우주가 처음부터 생겼을 때 생긴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 자체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이랑 이 보통 물질, 암흑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늘 일정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늘 일정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가 팽창하니까 총량에 해당하는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가 커져 버리니까 얘네들은 밀도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물질의 양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 감소하는 얘가 바로 암흑 물질 아니면 보통 물질 중에 하나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비율로 따지면은요. 물질은 일정한데 부피가 커지니까 비율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A, B를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암흑 에너지는요. 지금 우주 초기부터 현재까지 항상 이 밀도가 일정하잖아요. 그럼 밀도가 일정하려면은요. 부피가 계속 증가하니까 암흑 에너지는 부피가 증가한 만큼 계속적으로 총량이 증가해야 돼요. 그래프에서 밀도는 일정하지만 암흑 에너지는 우주가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계속 에너지 값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밀도가 일정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비율은 당연히 얘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3개를 읽는 방법은 처음에 현재를 찍고 이 현재에서 어떤 게 양이 제일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총량과 밀도와 비율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요 모형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흑 에너지를 고려했을 때 우주의 미래예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닫힌 우주는 아까 설명했던 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우주 밀도하고 임계 밀도 비교하시면 되고, 아니면 밀도 변수 1로 비교했을 때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제 A 그래프 같은 경우는 계속 영원히 팽창하는 가속 팽창 우주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현재 값은 뭐냐 하면요. 지금 가속 팽창 우주가 됐든 열린 우주가 됐든 평탄한 우주가 됐든 닫힌 우주가 됐든 그래프를 쫙 그려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현재 우주의 크기에 해당하는 그 숫자는요. 어떤 그래프로 하든지 간에 다 똑같은 숫자가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 얘네 중에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이제 미래에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우주의 구성 물질이나 이런 게 맞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당연히 가속 팽창 우주면서 평탄 우주 쪽으로 가겠죠. 그 우리가 그냥 예측을 한 거고요. 이제 앞으로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른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현재는 어떤 우주 모형이든지 간에 기울기 값이 다 똑같은 거, 여기 모든 모형에서 현재 기울기는 모두 같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프를 이해하시는데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 여기 표가 있는데요.
어렵진 않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쭉 보시면은요, 암흑 에너지가 0으로 써 있어요. 그러면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럼 이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얘네들은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인 거예요. 그죠? 여긴 암흑 에너지가 고려됐잖아요. 그 다음에 밀도 변수가 아까 1보다 크다 작다 얘기했잖아요. 밀도 변수가 1이라는 거는요, 여기하고 여기가 있어요. 그러면 프리드만의 우주에서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밀도 변수가 1일 때는 물질 밀도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평탄한 우주가 되겠죠. 그리고 중력이 존재하니까 감속 우주가 될 거고, 평탄하다고 해서 이제 계속 속력이 0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의 0에 수렴한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밀도 변수 1인 거예요. 그럼 얘는요, 암흑 에너지가 고려가 됐잖아요. 그리고 암흑 에너지가 70%라고 했으니까 0.7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물질 밀도는 우주 밀도하고 우주 밀도는 물질 밀도는 암흑 물질하고 보통 물질을 합한 값이니까 25%하고 5% 합하면 30%죠. 그래서 0.3으로 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암흑 에너지를 고려했을 때는 암흑 에너지 밀도가 훨씬 크잖아요. 그럼 청력으로 작용하는 힘이 세기 때문에 가속 팽창 우주가 되는 거고, 이해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밀도 변수가 몇이 나왔어요? 아까랑 똑같이 1이 나왔어요. 그러면 평탄 우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암흑 에너지 밀도가 크기 때문에 영원히 팽창하는 우주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거는 밀도 변수가 0.3인데 에너지 고려하지 않았으니까 물질 밀도가 0.3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럼 얘는 우리 프리드만의 우주에서 감속 팽창 우주면서 열린 우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밀도 변수가 이제 5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밀도 변수가 엄청 큰 거죠, 1보다. 그러면은 물질 밀도가 5라는 얘기니까 중력의 힘이 엄청 크게 작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닫힌 우주가 되면서 역시 감속 우주가 돼요. 그래서 감속 팽창 우주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거고, 암흑 에너지가 현재 발견됐기 때문에 현재 우주는 요겁니다. 가속 팽창 우주면서 평탄 우주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하고 내용도 같이 보고 이 내용에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2문제 정도. 그래서 요 영상은 선생님이 계속 남겨 놓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요 영상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복습하시면 그 지구과학 1부 파트 중에서 제일 뒷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뒷부분은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번에도 선생님이 좀 좋은 내용하고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 우리 회사에 교재가 나오면 그 나오는 대로 회사 사이트하고 올려드릴 테니까 굉장히 가격은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 친구들이 구매해서 유튜브 보시면서 내용 정리도 하시고 문제풀이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없나요? 질문 없으면 맞출게요. 네, 감사합니다. 또 영상 금세 올릴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